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자존감 열풍이 일어났다.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 당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미국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자존감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학교 차원에서 실시한 여러 제도들은 과연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을까? 1990년 2월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작년에 6개국의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시험을 실시했다.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좋았고 미국 학생들은 최하위였다. 나쁜 소식은 이제부터다. 삼각형과 방정식 문제 옆에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문장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 문장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미국이 가장 높아서 68%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였다.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 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최근 유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도록 가르치는 자존감 교육은 확실히 잘 받아들인 것 같다. 한국 학생들처럼 실제 수학 실력이 높음에도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나는 수포자야 하는 생각도 문제일 것이다.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교육이 어린아이에게 자신감을 고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직 경험치가 낮은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칭찬하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의 자존감 향상 교육은 객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칭찬하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울에게 항상 당신이 최고 예쁘다라고 듣던 백설공주의 계모가 자기보다 더 예쁜 백설공주를 발견했을 때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자존감을 키운다는 게 각 1인에게 거울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나 할까. 이렇게 되면 진정한 자존감이 아닌 자기 기만에 기초한 과도한 자신감만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면 자기가 잘 해내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지는 못해도 꼼꼼하게 자료를 만드는 일을 잘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감에 넘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으로 인한 과도한 자만심으로 인해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부작용도 생긴다. 이런 과도한 자신감으로 회사 전체를 위기로 이끌어가는 CEO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손상된 자존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해라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족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올리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이들에게서 손상되지 않은 자존감의 모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안 믿기겠지만 실제로 꽤 많다. 방금 전까지 극심한 감정 기복을 호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인간관계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자동적으로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빠르게 평가한다. 나보다 못한 경우에는 상대를 무시하고 나보다 나을 때는 부러움과 동시에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감이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방향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비교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자신이 애정을 갖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다. 나의 남편과 내 친구의 남편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관계만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항상 내가 뭔가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외부적 조건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동화된 비교 시스템 위에 올려진 자만심을 자존감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비교와 경쟁으로 확인되는 자만심이 곧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매우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 리 없다. 기본적으로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잘 해낼 수 있다는 단타적이고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갖는 일을 최대한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만심은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는데 얼마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하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둘은 화성과 금성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존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 앞선 내용은 전미경님이 지은 책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